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순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68세의 몸은 이미 40년 동안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죠. 순자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박만수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순자는 냉장고를 열고 아침 식사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30분 후 식탁 위에는 정갈한 한상이 차려졌죠. 여보, 아침 됐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남편을 깨웠습니다. 만수는 인상을 쓰며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요. 신문을 펼쳐든 그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국이 짜. 소금 좀 덜 넣으면 안 돼?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밥도 좀 설 익은 것 같은데. 물 조절 제대로 해. 네, 알겠어요. 김치 더 가져와. 이거 하나로 어떻게 먹어? 순자는 냉장고로 가서 김치통을 들고 왔습니다. 자신은 아직 앉지도 못했는데 만수는 계속 지시를 했어요. 물 떨어졌잖아. 따라. 순자가 물을 따르고 나서야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만수가 또 입을 열었죠. 내 양말 어디 갔어? 어제 세탁기 돌렸으면 찾아놔야지. 식사 마치고 찾아드릴게요. 지금 찾아봐. 나 곧 나가야 한다고. 순자는 식사를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허리를 숙여 세탁기 위 선반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도 뻐근했어요. 찬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옷장까지 뒤졌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건조대에 걸린 양말을 발견했죠. 여기 있네요. 순자가 양말을 건네자 만수는 받아들며 말했어요. 제대로 정리를 해놔야지. 매번 찾게 만들어. 식탁으로 돌아온 순자는 식은 국을 떠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꾹꾹 삼켰어요. 오후 2시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밀린 빨래를 개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어요. 당구 치러 나갔던 만수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까지 집에 있어. 친구들 온다. 네, 오늘이요?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갑자기 연락 왔어. 준비 못해? 아니요, 할게요. 순자는 급하게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안주를 만들고 과일을 깎고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고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순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자. 저녁 7시 만수의 친구 3명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 박 선배 부인.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편하게 드세요. 남자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술잔을 채우고 안주를 날랐습니다. 박 선배는 정말 복 받았어. 부인이 이렇게 내조를 잘하는데.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이 드문 분이에요. 친구들의 칭찬에 만수는 흐뭇하게 웃었죠. 하지만 순자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주방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는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순자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파에 누운 만수가 말했어요. 야, 배고파? 라면 끓여줘. 여보,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뭐?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피곤하긴. 뭐가 그리 힘들어?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라면이 끓는 동안 순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라면을 내온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40년간 참아온 설움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동네 내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약해둔 건강검진 날이었어요.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계속 손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김순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출에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혈압 측정,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차례로 마쳤습니다. 30분쯤 지나 검사 결과를 들으러 의사 앞에 앉았죠. 김순자 씨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38이에요. 50대 중반의 여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게 심각한 건가요? 당뇨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악화될 수 있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약을 드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하고요. 스트레스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혹시 최근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혈당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좀 그렇습니다. 의사는 처방전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 안내문을 건넸어요. 순자는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아 진단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뇨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68세, 건강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한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고등학교 동창 정미숙이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어머, 정말 순자 맞네. 얼마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는 왜 왔어? 나 정기검진 받으러 왔어. 너는? 순자는 손에 든 진단서를 보였습니다. 나 당뇨래. 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어머, 그래. 여기서 이럴 게 아니네. 카페 갈까? 두 사람은 병원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두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순자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5년 전에 이혼했어. 미숙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왜?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 남편한테 인생 다 바쳤는데 나한테 돌아온 건 무시뿐이었어. 미숙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깔끔하게 꾸며진 작은 카페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내 카페야. 홍대 근처에 작년에 오픈했어. 와, 너 혼자 운영해? 응. 손님도 제법 오고 수입도 괜찮아.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행복해. 미숙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야. 순자야, 넌 어때? 행복해?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70도 안 됐잖아. 요즘 사람들 90, 100세까지 사는데 우리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살아야 해. 그걸 지금처럼 살 거야? 미숙의 말이 순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사실은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40년간 쌓인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이혼하고 싶어. 근데 용기가 안 나.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하겠어. 미숙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나 봐, 67살에 새로 시작했잖아. 정말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동창회 있어. 너 연락처 바뀐 거 아니지? 응, 그대로야. 거기 꼭 와. 우리 친구들 만나봐.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게 될 거야. 카페를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다시 무거운 현실이 다가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와? 빨래는 왜 안 널었어?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어디 아파? 순자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당뇨 진단 이야기를 해봤자 무시당할 게 뻔했습니다. 아니에요. 검진 받았어요. 그래. 빨래 좀 널어. 오늘 날씨 좋은데.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빨래를 널면서 미숙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해. 그걸 지금처럼 살 거야?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언가 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토요일 저녁 6시 순자는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나가는 동창회라 무엇을 입을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국 몇 년 전 지은이가 사준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가? 거실에서 TV를 보던 만수가 물었어요. 동창회 나갔다 올게요. 언제 들어와? 10시쯤요. 집안일은 다 해놓고 가는 거지? 네,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순자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강남역 근처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벌써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이 손을 흔들며 반겼어요. 순자야, 여기. 자리에 앉자 친구들이 반가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희, 경숙, 영자, 혜진까지 모두 2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순자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우리 68이야, 벌써? 음식이 나오고 이야기꽃이 피어났습니다. 각자의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남편이랑 이혼하고 제주도로 내려갔어. 거기서 작은 펜션 운영해. 진짜? 어때? 좋지. 손님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바다도 매일 보고 서울에서 애들 뒷바라지 하던 때보다 100배 낫더라. 윤희의 얼굴은 밝고 생기가 넘쳤어요. 경숙도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나는 남편이 3년 전에 세상 떠났어. 처음엔 막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해. 정말? 응. 하고 싶은 거 다 해.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여행도 다녀. 영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남편이랑 잘 지내. 우리 남편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 요즘은 같이 등산도 다니고. 부럽다. 그런 남편도 있구나. 순자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순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순자야, 너는 요즘 어때? 애들은 잘 크고? 딸 하나 있어.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남편은? 잘 지내?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혼하려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모두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잘 생각했어. 맞아. 우리 나이에 참고 살 필요 없어. 윤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우리가 도와줄게. 변호사도 소개해줄 수 있어. 경숙도 거들었어요. 이혼하고 나면 진짜 다른 세상이 보여. 나도 그랬거든. 친구들의 응원에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용기가 생기는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너무 오래 참았나 봐. 이제라도 결심한 거 잘했어. 남은 인생은 내 거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순자는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집에 도착하니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만수가 TV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맥주캔이 테이블 위에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만수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만수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귀찮게. 중요한 얘기예요. TV 좀 꺼요. 애인 나중에 해. 지금 드라마 보는 중이야. 순자는 직접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만수가 인상을 쓰며 순자를 쳐다봤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 내일 아침에 제대로 이야기해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 식탁에 앉아 만수를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며칠 전 미숙에게 받은 변호사 명함이 들려 있었어요. 8시가 넘어 만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아무것도 차려지지 않은 걸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밥은? 앉으세요. 이야기부터 해요. 만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순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이혼하고 싶어요. 만수는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헛웃음을 흘렸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생각해왔어요. 나이 먹어서 정신 나갔어? 무슨 드라마라도 봤나? 만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만수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4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사람 취급한 적이 없어요. 가정부처럼 하인처럼 부려먹기만 했죠. 내가 언제? 매일이요. 매일매일. 밥 차려, 빨래해, 청소해. 제대로 된 고맙다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순자는 쌓여왔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남은 20년이라도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만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뭐, 늙은 것이 어딜 가려고?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더 가야 해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만수는 소리를 지르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순자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그날 저녁 만수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섰어요. 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만수가 다가왔어요. 여보, 만수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순자는 의아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내가 미안했어. 그동안 내가 좀 심했지. 만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만수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만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따라주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요. 여보, 내가 커피 탈까? 아니요, 괜찮아요. 점심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줄게. 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저녁에는 어깨를 주무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피곤하지? 뻣뻣한 손길이 순자의 어깨를 눌렀어요. 순자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상해요. 왜? 부부인데 이럴 수도 있지. 40년 만에 처음이네요. 순자의 차가운 반응에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며칠 후 딸 지은이 집에 들렀어요. 만수는 지은을 부엌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좀 말려봐.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이혼하자는 거 있지? 갱년기인가 봐. 일시적인 거잖아. 지은은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엄마한테 잘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러고 있잖아. 근데 엄마가 받아주질 않네. 지금 하시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혼 무서워서 코스프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지은의 직설적인 말에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엄마 마음 돌리고 싶으시면 진심으로 변하셔야 해요. 연기로는 안 돼요. 지은은 거실로 나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만수는 부엌에 홀로 서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지은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돼요? 카페에서 만나요. 그래, 알았어. 두 사람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은은 엄마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빠가 저한테 엄마 좀 말려달라고 하던데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랬구나. 엄마, 진짜 이혼하실 거예요? 지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진짜 못 살겠어. 40년 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 순자는 그동안의 일들을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상 차리는 일 끝없는 잔소리와 무시, 하인처럼 부려먹는 남편의 태도. 지은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당연히 이혼하세요. 뭐? 전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 보기 싫었어요. 엄마는 항상 참기만 하셨잖아요. 지은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아,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모녀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 예약을 잡았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절차도 알아봤어요. 카페를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며칠간 만수의 선한 남편 연기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쌓인 상처는 며칠의 친절로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어머니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말했어요. 내일 제사인데 준비 좀 해놔.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하세요. 뭐? 만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사는 며느리가 차리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당신 어머니잖아요. 지금 뭐라는 거야? 만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칠간 참았던 본성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재산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안 할 거예요. 2년이 미쳤나? 40년 동안 해오던 걸 갑자기 왜 이래? 만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빨리 준비 안 해? 동생들도 오는데 창피하게. 창피한 건 당신이에요. 70살 먹은 사람이 엄마 제사도 혼자 못 지내요? 순자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이게 이혼하겠다고 하더니 완전히 건방져졌네. 내가 나가면 한 푼도 안 줘. 알아? 그건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뭐, 법원? 진짜 법원 갈 거야? 네. 내일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요.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며칠 동안 착한 남편 코스프레 했지만 결국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코스프레야? 진짜 바뀌려면 마음부터 바뀌어야 해요. 당신은 안 바뀌었어요. 이혼 무서워서 연기한 것 뿐이죠. 순자의 말에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내일부터 제사고 뭐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더 이상 안 해요.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숨겨둔 가방을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조금씩 짐을 싸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옷까지, 중요한 서류, 통장, 도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순자는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만수가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어디가? 딸네 집에 갈 거예요. 뭐, 지금? 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순자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만수가 뒤따라오며 소리쳤어요. 아, 집 나가면 후회할 줄 알아.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당신과 상거리요. 순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돌아와. 당장 돌아오라고. 만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강남구 대치동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앞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딸의 집에서 지내며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담을 하고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만수와의 통화 녹음, 이웃 주민들의 진술, 딸의 증언 등을 준비했어요. 11월 어느 목요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순자는 변호사와 함께 조정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만수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만수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만수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원고는 40년간 피고로부터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중년의 남자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피고에게는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며 원고의 이혼 청구는 부당합니다. 순자 측 변호사 40대 여성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 내 폭언과 정서적 학대가 있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조정위원에게 건넸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국 짜다고 했잖아. 귀 없어?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뭐가 힘들어? 늙은 것이 어딜 가려고? 만수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40년간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조정위원이 녹음을 멈추고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만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변호사가 대신 말했습니다. 부부간의 일상적인 대화일 뿐입니다. 일상적인 폭언이 더 문제 아닙니까? 순자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추가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의 딸과 이웃 주민입니다. 다음 주 재판에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은이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와 원고의 결혼 생활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순자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봤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엄마를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엄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렸고 아버지는 늘 불평만 했습니다. 지은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양말도 엄마가 찾아줘야 했죠. 만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해도 아버지는 관심도 없었어요. 당뇨 진단받았을 때도 무시했죠. 다음은 이웃 주민 김말순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원고를 알고 계십니까? 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김 씨는 진술을 시작했어요. 박 씨가 부인에게 소리 지르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복도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빨래 안 했네, 밥이 맛없네, 그런 소리들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만수의 친구 정태수 씨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만수는 놀란 표정으로 친구를 바라봤어요. 태수야, 너. 판사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증인은 피고를 알고 계십니까? 네.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정 씨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피고가 술자리에서 부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박형은 술자리에서 와이프를 자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집에서 논다느니,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말이 많다느니,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본 재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달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피고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가 인정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순자는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합니다. 만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은 원고 60%, 피고 40%로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문 낭독이 끝났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법정을 나서는 순자에게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지은아. 모녀는 꼭 껴안았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순자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자유였어요.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후 순자는 재산분할금을 받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은평구에 있는 작은 투룸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햇살이 잘 드는 남양집이었고 근처에 공원도 있었습니다. 이사날 미숙과 동창 친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순자야, 축하해.
미숙은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윤희는 화분을, 경숙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언니, 새 집 정말 예쁘네요. 영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치? 내가 직접 골랐어. 햇빛이 잘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짐을 풀고 가구를 배치했어요. 작은 식탁 위에 샴페인 잔이 놓였습니다. 자, 순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미숙이 잔을 들자 모두가 따라 들었어요. 건배.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떠드는 순자의 얼굴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게 처음이에요. 40년 만에 처음.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 경숙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에요. 정말 고마워, 다들. 그날 저녁 딸 지은이 남편, 손주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8살 손녀 서연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새집 축하해요. 우리 서연이 고마워. 순자는 손녀를 안아 올리며 웃었어요. 지은은 봉투를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뭐야, 이게? 용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아이고, 고마워. 근데 난 괜찮아.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전 엄마 응원해요. 지은은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순자는 딸의 품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미숙의 제안으로 시니어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첫 모임에서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작년에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데 여행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일찍 은퇴하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지내요. 다음 달에 제주도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제주도 여행 신청을 했습니다. 생애 첫 혼자만의 여행이었어요. 12월 순자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파란 바다와 맑은 공기가 순자를 맞이했어요. 성산 일출봉에 올라 넓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순자는 팔을 벌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회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 씨는 이혼하고 나서 어때요? 한 회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날아갈 것 같아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네요. 진작 이렇게 살걸. 3박 4일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순자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반짝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나 여행사 같이 해볼까 생각 중이야. 정말? 좋지. 우리 둘이서 시니어 전용으로 해보자. 두 사람은 곧바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몇 주 동안 시장 조사를 하고 사업자 등록도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요가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먹고 식단도 관리했죠. 3달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가 봐요. 약효도 잘 드는 것 같고요. 담당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자는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어요. 같은 시각 만수는 예전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과 편의점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집안은 지저분했고 빨래는 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무표정하게 TV를 보고 있었죠.
주말 지은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밥은 드셨어요? 응, 라면 먹었어. 집이 왜 이래요? 청소 좀 하세요. 귀찮아서. 만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엄마한테 사과는 안 하고 뭐 하세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전해줘. 제가 왜요? 아빠가 직접 하세요. 지은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아빠도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지은은 짧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만수는 혼자 남아 텅 빈 집을 바라봤어요.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어요. 이듬해 가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행복한 노후 여행사 간판이 새로 문을 연 사무실에 걸렸습니다. 순자와 미숙은 6개월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여행사를 오픈했어요. 깔끔하게 꾸며진 사무실에는 세계 지도와 여행 사진들이 벽을 장식했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순자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화장도 은은하게 했죠. 유럽 여행 상품 보러 왔는데요. 네, 좋은 상품 많습니다. 시니어 분들을 위한 맞춤형 일정이에요. 순자는 능숙하게 브로슈어를 펼쳐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동 시간을 줄인 일정, 편한 숙소, 현지 가이드 동행 등을 소개했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일이 재밌으신가 봐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그래서 매일이 즐거워요. 순자의 대답에 손님 부부도 미소 지었어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우리도 이 여행사로 신청할게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손님이 나간 뒤 미숙이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벌써 이번 달 5번째 계약이야. 그러게. 입소문이 나나 봐.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주말 순자는 여행사 첫 단체 여행을 인솔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일정에 15명의 시니어 고객이 참여했어요.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 한라산 둘레길을 함께 돌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좋은 일정이에요. 편하게 다녔어요.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또 신청할게요.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순자는 고객들과 함께 웃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월요일, 지은이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손주 서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진짜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그래, 요즘 행복해서 그런가 봐. 순자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며 웃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 놀이공원 같이 가요. 그래, 가자. 할머니가 데려갈게. 엄마, 무리하지는 마세요. 괜찮아. 이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 당뇨 수치도 정상이래. 지은은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다음 주 순자는 약속대로 서연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회전목마를 타고 솜사탕도 사 먹고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손녀와 함께 웃으며 노는 순자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수요일 저녁에는 친구들과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미숙, 윤희, 경숙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담소를 나눴어요. 순자야, 다음 달에 우리 베트남 가는 거 맞지? 응, 벌써 기대돼. 하롱베이도 보고. 나는 쌀국수가 먹고 싶어. 친구들은 여행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은평구의 낡은 아파트. 만수는 동네 슈퍼에서 도시락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전 순자가 떠난 뒤
그는 혼자 생활하고 있었어요. 집안은 여전히 어질러져 있었고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여행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는 행복한 노후 여행사가 나왔습니다. 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순자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만수는 숟가락을 멈췄어요. 화면 속에 순자가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죠. 이혼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순자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어요. 만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혼잣말이 작게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어요. 만수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쓸쓸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 시각 순자는 친구들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다음 달 유럽 여행 진짜 가는 거야? 미숙이 물었어요. 응, 파리, 런던, 로마. 버킷리스트 하나씩 이루는 중이야. 멋있다, 정말. 나도 내년에는 남미 가보려고.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따라 잔을 들었어요.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건배.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봤어요. 6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이 기대됐습니다. 카메라는 환하게 웃는 순자의 모습을 비추다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는 만수의 쓸쓸한 뒷모습으로 전환됐어요. 대조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다시 친구들에게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행복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우리 모두 행복하자. 아직 인생 많이 남았어. 미숙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